신라젠에 대한 문의를 또 하시네요. 또 신라젠. 워낙 많이 하시니까 신라젠 공부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신라젠. 위치상은 눌림을 줄 만한 위치에 오늘 장의 위치도 좀 빠질 위치였지만 이 개별 종목도 조금 눌림을 줄 위치였다고 판단이 돼요. 그동안 이제 과열돼서 올라온 거죠.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연봉을 보게 되면 워낙 그걸 많이 봐서 그죠?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는 월봉을 볼게요. 이거는 워낙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래도 워낙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이게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아직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속 문의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보세요. 그림을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려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쨌든 신라제는 우상향으로 올라갔던 이 그림에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세가 지지를 했다가 여기를 결국 이기지 못하고 양봉 한번 났다 그 다음부터 추락이죠. 여기까지 그죠?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기술적 반등인지 뭐 요즘에 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다시 실험이 실패했다가 성공했다는 호재 속에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기대감에서 올라오는 건지 물론 이제 그 기대감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그죠? 아직 그 실험만 했다고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음, ETF 정보에서 여기서 보면 그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그래요. 재무제표.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그 기업의 가치를 논할 때는 그 안정성이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이 기업이 얼마나 안정적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같은 부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부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잘못하면 도산할 수 있잖아요. 빚을 못 갚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을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안정 비율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이 있고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쭉 있는데 부채는 많이 이렇게 줄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요, 그 공시가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좀 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죠? 요거는 이제 그 2015년, 16년, 17년, 18년, 29년인데요. 요거 이제 연도별로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음, 우리가 그 비율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 자본, 현금 흐름률 보면 보통 현금 보면 이렇게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죠? 올라가는 쪽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은 뭐 그냥 그 자리고, 그죠? 영업이익은 조금 올라가는 쪽에 가고, 자기자본 현금흐름률은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죠? 그 매출 중과율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다 좀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원래 제약바이오는 원래 기대감 속에서 워낙 성장을 하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하나만 성공하면 뭐 끝장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사의 평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안정성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뭐 좋거나 나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같이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안정성,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장성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남기느냐, 뭐 이것저것 다 빼고, 그죠? 비용이라든지 뭐 다 빼고, 그죠? 매출 원가 다 빼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적자 지속이에요, 아직도. 그죠? 당기순이익은 조금 이렇게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개선이 좀 되려고 하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헬릭 스미스를 비롯해서 임상 실험이 뭐 다시 실패했다, 다시 성공했다. 그러니까 악재 호재가 동시에 반발하면서 다시 한번 무엇인가 올려보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 안정성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성장성은 이제 음, 성장성 지난번보다 얼마나 많이 수익이 났느냐. 그러니까 수익성하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대목은
우리가 수익성은 이제 률로 따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많이 률. 그런데 성장성은 이익을 따져요. 얼만큼 이익을 내느냐.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뭐냐면 미래 가치를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구나 다 공감할 거예요. 대학바이오주를 나쁘게 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래 가치에서 우리가 생명연장의 꿈이라든지 그죠? 건강에 사는 그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큰데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좀 다르게 시장을 업종 종합해서 한번 이거 한번 봐볼게요. 뭘 보냐면 이게 코스닥이잖아요, 그죠? 대형주이기도 하고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이 대목인데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에 이렇게 보면요, 제약바이오주를 한번 봐볼게요. 이제 코스닥에서 제약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제약 이 부분 한번 봐보자고요. 이제 하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구체성 있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제약 관련주에 대한 종합주가지수잖아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제약 바이오주는 보시면 어때요? 성장세 자체를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냐. 그 다음에 거기 더불어서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어때요? 많이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보시면. 그렇지만, 내리기도 또 많이 내렸죠. 최근에. 근데, 연봉에 대한 성장세를 보면, 과거 10년 동안에 급격히 성장하죠.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보면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그 지지저항점에 대해서 보면 이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죠. 이 자리가 5,800선이나 5,400선 그죠? 이게 종합주가 지수니까 13,000원이니까 굉장히 높죠. 그죠?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멈췄다고 하는 것은 신라젠 또한 모든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다 여기에 지금 통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로 보게 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쵸? 물론 좀 조금 제약주하고는 조금 바이오주하고는 또 빗나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맥을 같이 하니까. 자, 주봉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주봉. 자, 신라젠의 주봉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돼요. 그죠? 자, 저점이 높이려다가 이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기타 등등에 의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죠? 이걸 다시 옛날의 영광을 살리려고 할 수 있는가 보면 그 견해를 펼치겠죠? 자, 지난번에 점한가 3방 맞을 때 외국인들은 그걸 다 받았어요. 그죠? 받고 올리는 동안 반등하는 동안 좀 많이 팔았죠. 보시면 그죠? 자, 그거를 다시 개인들이 좀 받고요. 다시 개인들이 샀는데 사서 올렸잖아요. 그때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던 걸 다 팔았습니다. 그죠? 네, 소진을 다 해버렸죠. 그죠? 근데 이때 보시면 어때요? 여기 올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걸 개인이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그죠? 이렇게 다 받아내고 그 다음날 다시 외인과 기관이 잡아채면서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올라오는 것을 외국인 또 팔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기관하고 개인들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도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여기를 달고 있잖아요. 향후 그럼 이 주가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듯이 우상향으로 가는 여기만 안 깨지면은 신라제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산 주체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으로 개인이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들의 단가 추정치를 하게 되면 항상 개인들은 물리는 게 문제거든요. 매물로 작용하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심값 정도 위에만 있다면 여기서 받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럼 수익이 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누군가 주체만 살짝만 들어주면 여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2만 원대까지도 그죠? 일단은
근데 이제 부정적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 깨면 안 되겠죠. 여기를 깨게 되면은 이 매물도 매물이거니와 이 위에서 잡았던 매물들, 그죠? 이 위에 잡았던 매물들이 동시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들어올리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11,000원대에서부터 만 800원 선은 저것만 지켜준다 그러면 신라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아요. 당분간은 외국인도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더 팔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급의 주체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그다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제는 이제는 조금은 반등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보세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런 채널의 이런 폭트를 무시하지 말아라고 제가 전후 얘기하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이렇게. 예.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심리 이격이라든지 그 기타 등등의 뭐라 그럴까 그 잠재적인 그런 그 표현들이 어느 정도 오면은 매수를 갖고 있는 사람 팔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매물이 되는 거잖아요. 심적 매물이라고 하죠. 그 심리적 기대감 매물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기서 깨고 내려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심적 매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어떻게 돼? 실망 매물이 되는 거거든요. 쏟아지니까. 근데 이건 어때요? 올라가는 쪽에 있는 것은 자꾸 팔고 싶은 심적 매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진폭 같은 경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려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하고. 결국엔 파동으로 가니까 일방적으로 막 올라가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막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향이 결정돼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신라제는 향후 이 종합주가 지수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랬으면은 얘도 안 좋은 데다가 더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가 살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종합주가 지수는 살아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 신라제는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도. 다만 단기적으로 얘가 여기 이탈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는 제약주가 여기 5,400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코스피에 있는 그 제약주를 있나요? 여기도 제조 서비스 제조업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운송통 비뭐 기계정밀 의약품 같은 게 한번 봐볼게요. 뭐 맥을 같이 하니까 자 의약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약품의 연봉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장성 앤드 기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문일침은.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제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를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볼게요. 요렇게 보면 어때요? 의약품 코스피 종목이죠? 얘들도 보시면 어때요?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안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건 종합주가지수 의약품이고요. 요거는 제약 바이오주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성장세가 얘네들이 기대감이 어때요? 다 좋게 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는 빠졌지만 이게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그죠? 이렇게. 자, 이 부분도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이 부분도 대저항선을 이제 지지를 삼아서, 그죠? 올리려고 하는 딱 모양이 보이잖아요. 자, 그쵸? 그러니까, 의학하고 신라젠이라든지 또 여기서 하나 또 연계시켜서 볼 게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헬릭 스미스까지 한번 연계시켜 볼까요?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는요, 이 연봉이라 한번 볼게요. 얘도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듯이 이 자리를 반등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바로 저는 이걸 다 계산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근데 지금 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이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맞춘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장에서 얘기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의약품,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에서 아까 이 부분, 그죠?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헬릭 스미스도 그랬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신라젠 또한 이 자리는 이탈은 했으나 신라젠 개별 종목으로 이탈했으나 아마도 이 자리가 그래서 지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것으로 봤어요. 조금 더. 얼만큼 더 저는 봤냐면요.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이 정도까지는 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우리가 재료 같은 게 나왔고 기타 아까 쭉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란 제약이나 바이오주니 종합주가 지수들이 멈출 만한 자리였다. 그렇게 판단해 보면 이 자리는 이제 신라제는 조금은 아마도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이 부분이 또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를 했다가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깨지면 정말 안 되거든요. 여기를 깨지게 되면 이 실망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와도 저항을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 반등하기가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문일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